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데스크. 이번 4월 시청자위원회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모처럼 대면으로 열렸는데요. 시청자에게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보도는 어떤 방향일지 검수완 박을 다룬 YTN 보도로 함께 고민해봅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시도와 함께 참신한 뉴스 프로그램을 모색 중인 YTN의 시작을 응원하며 제작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시청자위원회 의견을 들어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청자위원회 YTN을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짐이 느껴지는데요. 다채로운 이야기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호준석입니다. 환절기입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 걱정이 많습니다. 소방청이 매년 봄에 산불 조심 기간을 정하고 산불 나지 않도록 위험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1년 365일 산불 조심 기간 설정에도 의미가 없겠죠. 산에 갈 때 인화 물질을 소지하기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겨울이 가고 여름이 오고 있는 이 길목에 조그만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지금부터 YTN 시청자위원회 4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한 YTN의 보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었었는데 이에 대해서 YTN의 보도는 대체적으로 보면 검사장들을 포함해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사의를 표명하였다는 내용, 평검사들이 회의를 하였다는 내용, 그리고 여야의 각 인사들이 각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주로 이제 전달만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언론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정치행위 금지 조항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보도가 없었다는 부분은 좀 비판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장성들이 국회 입법에 대해서 검찰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발했다면 즉시 군사반란이라거나 아니면 쿠데타라는 식의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검찰에 대해서만은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사실 검사들이 상권 분립을 위반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의문점 없이 중계하듯이 보도만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많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보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수완 박 검찰 기소권 수사권 분리 법안 관련 보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4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그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YTN 관련 보도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용어 사용의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검수완박이라고 쓴 게 700건 이상이고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라고 구체적인 법안 이름을 쓴 건 60건밖에 안 됩니다. 물론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중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겁니다, 아마. 하지만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쓰는 만큼 정확한 법 이름이라든가 또는 이 법안이 추진되는 취지를 조금이라도 시청자에 알리기 위해서는 이게 검찰개혁에서 나왔다는 언급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용어들, 법 이름과 검찰개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 그 법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도 당연히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명과 최소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용어는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YTN의 기본적인 역할이 이런 아주 큰 사회적 쟁점에 있어서 각계의 입장을 일단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계 보도가 많은데요. 근데 반복되는 검찰 쪽 입장 보도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고검장 회의뿐만이 아니고 사표를 낸 검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프로세스에 있는 검찰 내부 익명발 발언들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YTN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검찰의 입장도 물론 보도를 해야겠습니다만 반복되는 보도는 조금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YTN에서 좀 돋보이게 잘한 측면도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다른 매체에서는 계곡살인 사건과 엮는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되면 계곡살인 사건에서 범인을 못 잡는 것처럼 또는 경찰이 수사를 못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고 심지어 안미연 검사의 입장을 좀 악용하는 보도들도 많았는데
YTN에서는 계곡 살인 사건과 이 검수완박 이슈를 함께 언급한 보도 자체가 거의 한 달 동안 3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매체에 비해서 자제한 측면이 있고 그 계곡 살인 사건을 그렇게 악용한 보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지금 약간 사실처럼 받아들여진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YTN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팩트 체크를 꼭 대담 형식이 아니더라도 팩트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YTN에서 보도된 소위 검수완박, 제가 이 용어를 써야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요 워딩이 검수완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날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에서 검수완박 관련해서 소위 국민의 그 여론조사도 보도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보도가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보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치권 논란에 대한 그 보도이지 실제 법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어제 그 더 뉴스에서 그 추은호 해설위원하고 김정아 앵커의 검수완박 관련 대담 뉴스 정도가 그 내용에 대한 얘기가 저희가 전부였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개정하고자 하는 법안이 현재의 그 법률 시스템하고 내용에 비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보도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게 사실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지점에서 언급들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말의 어원을 떠나서 이게 일정하게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면서 특히 초기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이렇게 병렬을 해서 앵커들도 설명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논쟁이 재생산되고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냥 검수완박으로 명칭 자체는 통일이 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검찰이 다 아시다시피 고검장, 평검사, 부장검사, 수사관회의 계속 있고 그 과정에 사직서 던지고 그 과정에 대통령 면담 요구하고 실제로 가서 만나고 이 과정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뉴스 전문 채널로서는 중요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거를 다루지 않을 수는 없었고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나치게 검찰의 입장만 조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부에서도 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똑 떨어진 답은 제가 지금 드리기 좀 어려운데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보시기에 따라서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개편에 대해서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이 좀 상징성이 있거든요. YTN 뉴스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의미가 컸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의 새로운 좀 편안한 진행 방식이나 새로운 코너, 포맷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뉴스가 있는 저녁이 다른 타 매체 뉴스에서도 잘 볼 수 없었던 강점은 언론 비평과 약자를 향한 시선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자가 바뀌더라도 뉴스가 있는 저녁이 계속 보여줬던 그러한 특성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월 25일부터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진행이 변상우 앵커에서 함영건 앵커로 바뀌고 또 일부 코너들도 이제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의 경우에는 사실 YTN의 다른 뉴스 보도와는 달리 좀 더 편안한 진행과 또 쉬운 뉴스 해석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일자 방송의 경우에는 알파고 신하 씨가 이제 출연해서 국제 뉴스를 다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다루면서 사실 그간의 역사적이나 문화적 배경을 다루면서 굉장히 방대한 양들을 다루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방대한 양들을 다루다 보니까 좀 더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좀 더 개입을 해서 사실은 한 번 더 전달하는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좀 더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스튜디오에서 이제 서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랬을 때 관련된 그래픽이라든지 관련 이미지들을 좀 더 활용하는 부분들도 국제 뉴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이저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새롭게 개편하는 거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기획 의도가 온 가족이 편안히 시청할 수 있는 친절한 뉴스쇼라고 되어 있어서 제 휴대폰에 초심이라고 써놓고 지금 계속
지금 뉴이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초반이라서 지금 좀 어설프고 아까 이수연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알파고 신하 씨도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픽도 수십 장을 준비했었는데 잘 맞지가 않아서 저도 좀 속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 절대 거두지 않고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 관련된 그 보도인데요. 취임식 관련 보도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청와대를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5월 10일부터 개방한다는 그 공약을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외부에서 숙박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에 따른 뭐 한라이라든지 안보 시스템, 경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취임식 이후에 각국 사절들 초청 인사들 만찬이 어느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할 계획이다라는 보도 매체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뭐 의전 차량이 뭐 558대 비용이 한 33억 정도가 이제 추산이 된다. 이제 이런 보도를 좀 접했는데 지금 새 정부의 국정 과제가 소위 공정과 상식, 실용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가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이게 공정이고 상식이고 실용인가라는 의미로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을 집중 좀 보도해 줬으면 좋겠다. 4월 13일자 그 YTN에서 단독 보도로 다룬 용산공원의 발암물질 보도와 관련한 의견을 드립니다. YTN에서는 그 향후 개발될 그 용산공원의 용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의 문제점을 다루어서 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돼서 좀 더 좀 다른 시각에서 이러한 이슈를 다루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돋보였습니다. 특히 용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는 그 기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닌 20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 이미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번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좀 짚어볼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환경오염 문제가 시민의 건강권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그 대통령실에 용산으로 이전하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속 보도 등도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통과된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특별검사 관련 임명 관한 법안 통과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제가 YTN에 이제 그 쭉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특검이 이제 그 통과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하면서 울먹였다는 부분, 그리고 유가족들이 이제 우려하는 지점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은 이제 상세하게 각각 잘 보도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건국 이래 최초로 군을 대상으로 특검이 법이 통과됐다. 우리 군이 수사 대상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의 이름이 들어간 최초의 법안이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인권 침해 사안으로 첫 특검이 통과됐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폭력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처음 도입됐다라는 다층적 의미의 특검법 도입이 임에도 불구하고 특검 법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어떤 보도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타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YTN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은 됐지만 지금 공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층 분석이 지금이라도 좀 보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저의 모니터링 견해입니다. 네 가지 다층적 의미에 대해서 이번 특검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미처 몰랐던 부분도 있고 그 후속 절차도 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특검의 일반적인 취재 방식에서 나타나는 이제 검찰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은 100% 공감하고 열심히 챙겨보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YTN을 비롯해서 공영방송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과 비난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4월 5일에는 그 김기현 전 의원이 KBS, MBC, YTN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친정권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 이렇게 정권 홍보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을 했고요. 또 4월 10일에는 이 국민의힘 미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 현직 원내대표들과 의원들이 또 이러한 주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미디어오늘이나 미디어 전문지들은 이러한 발언이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고 근거 없고 또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발언인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공영방송에서는 이에 대한 사안을 다루지 않고 있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당사자가 스스로의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 한국 언론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보도 관행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이런 공영방송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이런 특히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팩트체크도 하고 또 이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짚는 그런 보도가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짧게 드릴 거는 제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YTN 스타의 그 단독 남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정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연예 홍보성 기사가 YTN에서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속적으로 포털 사이트 그리고 YTN 홈페이지에서 뉴스로 서비스되는 거는 좀 조속하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센터장을 맡고 있지만 제가 임의대로 이제 어떤 콘텐츠 제작 부서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좋지 않은 문화인 것 같아서 과제를 공유하고 협의해서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좀 더디더라도 이제 밟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워낙에 이제 연예 기사들의 경쟁이 일반 뉴스 시장보다도 더 치열하고 삐끗하면 이제 존재감이 없어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어서 그 일선 기자들이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지적 주시고 저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일단 단독을 붙일 때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저희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례별로 이게 잘못됐다고 하시면은 그 책임은 이제 저한테 온전히 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단독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김준호, 김지민 그 코미디언 커플 결혼 기사, 그 다음에 손현재 씨 열애 기사, 그리고 그 유키즈 PD가 유키즈 온 더 블록 그 PD가 하필이면 그 윤석열 당선인 출연 그때 JTBC로 또 옮긴다는 거, 이것도 저희 단독이고요. 그다음에 정글의 법칙 SBS PD가 디즈니로 옮기는 거, 이것도 디즈니가 지금 막 그 부각되는 OTT여서 그것도 단독을 붙여서 나갔고요. 사실 요까지는 저는 뭐 기준은 다르시겠지만 저는 흔쾌하게 동의했습니다. 근데 좀 고민이 많았던 게 손예진, 현빈 커플 이걸 단독을 놓쳐서 되게 속상해했는데 후속 취재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장소랑 시간, 결혼식 장소랑 시간, 그다음에 청첩장을 처음으로 입수한 거. 여기에 단독을 붙여야 되냐. 이거 되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붙이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걸 질책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의 그 협의와 고민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다양한 뉴스 매체를 보면서 어떤 사건이나 보도 같은 것들이 어떤 매체에서는 다루어지고 또 어떤 매체에서는 아예 다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왜 이 매체는 이것을 보도하지 않았을까? 또 그 보도의 그 유무를 떠나서 어떤 보도의 그런 중요성, 크게 다루어진다든지 혹은 작게 다루어지고 넘어가는 그런 차이들이 결국 매체의 어떤 정체성 같은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저희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YTN을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한국 군인에 의한 그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베트남인들이 어떤 진상 규명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에 그 사건 규명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한 그 일에 대해서 다른 매체에서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거나 한 겨레 정도에 대해서만 한 겨레 정도만 이렇게 보도가 간단히 넘어갔는데 YTN에서는 이 부분을 또 기사로 만들어 주시고 하셨더라고요. 사실 베트남 전쟁이라는 거는 이미 너무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런 그 관련자들도 다 생존에 있는지조차 추적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래서 분명히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저희가 없었던 일처럼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들은 좀 잘못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계속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이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알아야 하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너무 덮어두기만 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또 꼼꼼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그런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건에 대해서도 YTN이 덮어두거나 지나치지 않고 또 관심을 갖고 사건으로 보도해 주신 것도 저는 그 약자를 위한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YTN이구나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성원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조명은 이건 뭐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저널리즘의 본령에 대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기를 찾아서 하는 것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고 이선호 씨 일주기나 전장현의 최근에 그 이동권 이슈 논쟁이 붙었을 때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경쟁 채널은 물론이고 여타 다른 종편이나 공중파보다 저희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며칠에 걸쳐서 할애해서 보도를 한 사실도 있고 그건 뭐 저만이 아니라 저희 구성원들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는 갖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굉장히 작은 거긴 한데 지금 대선 이후 당선인 측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다양한 정책들과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걸 보도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긴 한데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뭐 경제 효과가 1조 원이 났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헤드라인이 청와대 개방 경제 효과 1조 원이었고 사실 그 헤드라인을 따라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 장황한 그 김 대변인의 그 당시 대변인의 그 다양한 그 홍보성 발언들이 있었고 사실 청와대 개방에 의한 경제 효과 1조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말로 넘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전체적인 기사가 청와대 개방 1조 원 효과라는 걸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전체 뉴스가 나갔다는 거는 정말 이렇게 부풀려진 헤드라인은 인터넷 매체나 정말 그런 매체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을 그걸 통해서 그 기사를 클릭하게 하고 내용을 봐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YTN까지 그런 일들에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하루 종일 이제 같은 기사를 보도하다 보니까 똑같은 헤드라인이 아니라 다양하게 헤드라인들을 변경하면서 기사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 내용과는 너무 동떨어진 혹은 내용과 너무 그 과장된 그런 헤드라인을 뽑아서 보도하는 것들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초교생 성폭행 후 사과한다면서 자택 침입한 50대 시청 직원 보도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폭행 후에 사과한다면서 자택에 침입한 50대 시청 직원의 행위가 명백한 2차 가해인 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발언들의 문제점을 정확한 법정 용어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공들인 취재를 했고
또 성폭행 가해자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행위나 발언들을 비교해서 정확하게 시청자들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주었던 점. 그 다음에 경찰 관계자까지도 충실하게 취재한 과정들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어서 좋은 보도라고 생각했습니다. YTN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좀 자기 선언적인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공정성도 기계적 중립이나 공정성이 아니고 뉴스가 있는 저녁의 성공의 가장 큰 성공의 이유가 따뜻한 시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다음에 기계적 공정성이라기보다는 약자에게 핸디를 주는 공정성, 뭐 이와 같은 부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하신 말씀 모든 사항들이 저를 포함한 YTN 구성원 모두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칭찬한 부분들은 용기를 얻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그런 시청자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청자위원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오늘부터 영업시간이나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밤을 맞은 도심 식당이나 주점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모임 인원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규제가 모두 풀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에 첫 주말을 앞두고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회포를 풀었던 시민들. 이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말 그대로 딱 걸렸습니다. 이제는 취소는 안 해. 0.078. 100일 정지. 더. 0.10 해가지고 조금만 더 올라가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화 거는 사람의 위치를 속일 수 있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에 활용하는 중계기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전화 거는 사람의 위치를 속일 수 있어 사기 범죄에 많이 활용되는 이른바 중계기가 들어 있습니다. 국제 번호가 아닌 010 번호로 발신 표시되게 하기 위해서 국내 설치하는 장비를 중계기라고 부르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서 계집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선망을 이용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범죄를 추적하는 데는 통신사 대부분이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